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연입니다. 자, 이제 새해에 새로운 장이 열린 지도 4거래일째가 됐습니다. 자, 근데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 연준이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좀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국내 증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3,000선에서 멀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다시 1,000스탁이 무너졌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장을 이겨낸 2022년 새로운 주도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빠지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락장에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오늘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이 반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5%에 근접하는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 하기는 어려운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하락장을 이겨내는 전략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주식 투자의 대가 윤정두 대표님이 지금 연초 이 미세한 국내외 변수들 좀 체크를 해보고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변동성이 커진 1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더 빠르게 신속한 대응 가능하도록 저희가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방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제가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04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자,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고 차별 코드 3333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7시 50분까지 꼭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2022년을 이끌 새로운 주도주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개장 전에 오늘 당장 오를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장 중에는 급등 조짐을 보이는 종목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만 전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종목만 알아서는 이 수익 내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 구체적인 대응 전략 알려드립니다. 매수,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여러분들은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윤정두 대표님의 그런 구체적인 장중 대응 전략 꼭 확인해 보시고 수익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1부 드디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우셨죠. 오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들의 거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장주들이 어찌됐든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크게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코스닥의 낙폭, 특히 일본 증시의 낙폭이죠. 코스닥의 낙폭 대비해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니케이 지수가 2.8%대 하락 마감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기준. 국내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왔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니케이 지수가 2%대 하락을 받았는데 하락으로 끝났는데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예요. 평상시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어떻게? 니케이 지수 상장 개장 첫날이죠. 2022년 개장 첫날 1.77%의 강세 그리고 0.1%의 강세. 4일날 개장해서 5일까지.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전부 토해낸 거죠. 국내 증시는 선반영이 돼 있었고요. 세 번째,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많이 밀려 내려갔어요. 아이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 미만은 밀린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때는요. 시간의 선물 하한가 5%씩 받았어. 선물이 안 움직여. 고장난 줄 알았어. 봤더니 안 움직여. 왜? 그랬대. 코로나19.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는 1% 전후의 등락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0.60 정도? 요 정도. 그리고 그 영향은 뭐예요? 시간의 기준이니까 그 영향은 뭐가 됩니까? 아시아 증시의 선진시장, 일본 증시의 낙폭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영향을 받은 거죠. 개장 초에는 약밥 수준. 그 일본 끝나고 국내 증시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 낙폭 다 줄였죠. 싹 다 줄였어요. 왜 웃냐고요? 기분 나쁘게 왜 웃냐고요? 시장 멀쩡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기 때문에 웃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봅시다. 방송을 시작하면 그냥 종목부터 상한가 같죠? 막 자랑하고 난리를 펴야 되는데 저희도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막 오늘도 이 빠진 장에 대형주 다 버리고 소형주에 상한가 갔어요. 이래야 막 노란 톡에 그냥 쑥쑥쑥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필요 없어요. 시장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알려고 생각하셔야죠. 오늘 시황에 그냥 시간 팍딱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장에 무슨 뭐 대박 나셨죠? 참 말도 안 되는. 자, 지수 저기까지 빠질 겁니다. 뭘 빠지기는. 확 그냥 막 그냥. 미국에서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하락을 했대요. 나스닥이 3%대 급락을 했어요. 윤정도 보통 몇 시에 잔다 그랬어요? 새벽 4시, 5시에 자요. 심야 시간에 다우지수 플러스 나오다가 S&P 500 지수도 뭐 보합권에서 플러스까지 나오다가 나스닥만 뭐 좀 약세를 띠다가 1%도 안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FOMC 의사록이 딱 발표되면서 긴축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그 얘기 가지고 급락을 합니다. 급락은 무슨 급락입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왔지. 이게 무슨 급락이고 폭락이고 하락 반전의 기준이고. 긴축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경기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좀 가파라서 그 부분에 영향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채권 시장 부분에 10년물, 30년물, 2년물 다 상승을 했다? 이 부분도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 3월 달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긴축 얘기했을 때나 2013년도에 긴축을 얘기했을 때나 또 실질 긴축을 단행한 2014년도처럼의 3%대 흐름도 아니야. 이 중에 10년물 보거든요. 이따 한번 봅시다. 어찌됐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뭐 달러 강세 부분, 우리나라 원화가 1,200원 어쩌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후에 양적 긴축이라는 이 내용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기준에 테이퍼링이 뭐예요? 제대로 좀 알고 갑시다. 우리 좀. 테이퍼링이 뭡니까?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버냉키 의장이 만든 거예요. 예전, 그 앞전 버냉키 의장이 만들어서 2013년도에 우리 테이퍼링 단행할래. 그게 뭡니까 정확히? 긴축이 아니에요. 지금 와우. 채널 돌리지 마세요. 방송 나와서 테이퍼링, 긴축, 금리 얘기해도 테이퍼링이 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세요? 테이퍼링 정확히 뭔지? 그것만 하나 제대로 또 짚고 넘어가자고. 테이퍼링은 뭐예요? 매달 연준에서 1,200억 달러 정도 수준인가요? 매달 연준에서 1,200억 달러 수준의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을 해줘. 그러면서 유동성을 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뿌려줘도 될 것 같아. 영양제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그 규모를 150억 불을 줄일까? 라고 하다가 아니야. 경기가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살아나고 있는데 300억 불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1,200억 불을 뿌려주던 거를 300억 불을 줄인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거 이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막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고 유동성 지금 주던 부분을 그 규모를 줄이겠다는 거야. 하루에 빵 2조각 주던 거를 하루에 빵 1조각 반만 주겠다는 거야. 하루에 비타민제 2알 주던 거를 1알 반 주겠다는 얘기. 그 얘기가 테이퍼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금리 인상. 그 다음 순서가 양적 긴축.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죄송합니다.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 양적 긴축이다. 이건 뭐냐면 쏟아져 있던 부분의 유동성을 걷어들인다라는 얘기예요. 테이퍼링은요.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뿌리던 걸 줄인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걷어들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까지도 테이퍼링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윤정도가 몇 번을 설명해 줬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가 살아나서의 기준인 거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경기가 진짜 어렵다면은 진짜 어려운 기준이라면은 더 뿌리겠지. 양쪽 하나를 더 강화해야죠. 예? 그럼 뭐야 이게? 호재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농담 요만큼도 안 보태고 호재라고요. 아우 답답해 진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프랑스든 유로존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잠시만요. 이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차분하게 넘깁시다.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민간 고용 부분 있죠. 비농업 분야에 대한 민간 고용 지표 굉장히 좋아졌어. 막 고용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는 고용 지표 급격히 악화됐다고 그랬잖아. 근데 실업률은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이번에는 민간 고용 그 지표예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아니라 어찌됐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참나 시티그룹 보세요. 시티그룹 그냥 뭐라고 해놨어요. S&P 500 지수 연말 목표가 상향. 신고가 랠리 나오다가 지금 뭐 조정 조금 일부 나왔다고 무슨 엉엉엉 울고 있어.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의 경우가 기술주죠. 긴축 얘기 나오니까 거품이 빠진다. 성장주들의 거품이 빠진다. 우리나라의 기술주는 거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주가 거품이 어딨어. 실적주지. 아니 세계 2위인 SK 하이닉스가 세계 3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실적이 140% 정도. 그러니까 3조 1천억 영업이익 내는데 여기는 4조 1천억 내요. 분기별로 4조 5천억, 4조 4천억까지 예상치가 나와. 3조 1천억인데 4조 4천. 근데 시가총액은 얘가 90조, 얘가 얼마 130조를 넘겼었어요. 넘겼었어요라는 얘기가 어제 그제 뭐 엊그저께 막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새벽에 넘겼었다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다고 실적을 바탕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러면서 130조를 넘겼는데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린 거지. 시장이 밀리니까. 나스닥 지수 막 1%씩 밀릴 때 2% 강세로 유지하고 있다가 막판에 3% 밀리니까 아 진짜 하면서 2% 마이너스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띄었던 거예요. 사실은.
시장 대비 종가도 강세고요. 결론적으로 아니 실적은 얘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2위인데 시가총액은 90조 대 130조야. 아우 우리나라가 지금 거품이 껴 있어요. 좀 뭔가 알고 얘기를 해. 방송 나오면 무슨 지수가요 기술적으로 했고요 쫙 빠져. 아우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자금이 없어갖고요 종목 막 푸들겨 패는 거예요 기관들이. 아우 그냥 돈이 없나? 돈이 없어서 막 종목 팔아가지고 그걸로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시장 지수의 영향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표 부분 다 좋아요. 응? 긍정적이라고 지표. 나쁘지 않아요. 오늘 그냥 장중에 너무들 우울해하시니까 11시 반에 FOMC 의사록에 대한 방금 그 내용들,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뒷부분에 시황 또 해드릴 금리, 환율, 채권 수익률을 전부 유튜브에 녹화해서 목이 이렇게 아픈데도 올려드렸단 말이야. 시장 어떻게 된다? 1분기 동안에 4천 가야죠. 왜 못 간다고 생각해요? 작년 2020년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1월 달까지 시장 얼마 올랐어요? 40% 올랐습니다. 얼마 동안에? 2달 보름 동안에 40%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대비해서요. 33% 오르면은 뭐 40% 가까이 올라오면 4,000포인트 훌쩍 넘겨요. 왜 못 가요? 1월, 2월, 3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대 신고가에 애플이 3조 달러를 넘긴 게 바로 엊그저께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평가 상태 해소돼야죠. 4444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한번 4444 얼른.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지금까지 힘들었죠. 그냥 눈물 찔끔 나고 막 아이고 힘들다. 시장 조정 어디까지 나오랬죠. 무슨 조정이 나와. 내일 한번 팍 치고 올려야지. 자 4 우리는 4,000포인트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주식 매매하는 거예요. 4,000포인트 가자. 1분기 내에 가자. 얼른 능동적으로 빨리. 오늘 뭐 시장 침체됐다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4,000포인트. 얼른 4444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주식을 하는 거죠. 시장 빠지는데 무슨 시장 빠질 때 변동성 큰 종목 더 빠져내려가 그냥 끝나는 거야. 한 방에 다 털려요. 그런 매매 전략 갖지 마십시오. 이런 주도주의 매매 전략 가지고 가십시오. 뒷부분에 뭐 할 거예요? 금리, 환율, 채권 수익률 할 겁니다.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이 지표들 다 받아가시고 시장 금리와 환율과 채권 수익률만 보시면 그냥 끝난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어디 가서 시황 별도로 들으실 이유 없어요. 자, 노란톡에 오셔서 이 자료 받아가시고 당장 금요일 날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냥 불기둥 쫙 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싹 돌려줄 종목 그 종목 받으실 분들만 오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 받지 않아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의 전략은 이 상승장,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 굳건한 수익 자랑하셨는데요. 자, 윤정도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매일 개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들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한국 BNC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9%의 수익률 자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포스코 거의 5%에 근접하는 수익률 자랑했고요. LG화학까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장중에도 놓치지 않고 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 이러한 종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CIS 7.81%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1% 넘는 수익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0.29%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장이 끝난 뒤에도 내일장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10.40% 상승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7.56%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6%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만에 9% 넘게 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공사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3333 이고요.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먼저 이 주린이 필독서 기초교육 자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을 새롭게 주도할 주도주들 전해드리는데요. 자, 개장 전에 매일 오늘 시장에 급등할 종목들 미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포착되는 종목들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바쁜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퇴근 후에 내일장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 저녁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 온라인 방송 링크가 지금 말씀드린 노란톡방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 방송 함께 하고 싶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언짢으셔야 돼, 기분이. 그렇잖아요. 장도 깨졌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어떤 업종 올랐죠? 뭐 철강, 포스코도 오르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자동차 상대적인 강세. 거기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뭐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자동차의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 정거래일부터 거래대금 수반돼 있는 강세. IT가 오늘 또 추풍 낙엽이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 대비 강세. 그죠? 무너진 종목군들 보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없어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LG화학의 강세. 아우, 동네 창피하게 뭐 70만 원 미만이어서 너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지만은 말 같지도 않은 주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인 IPO, LG에너지솔루션. 지금 LG화학의 영업이익이 5조란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5조란 말이에요. 아우, 시가총액이 46조입니다.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그 지분 가치 따지면 뭐 지주사 할인을 받아야 된다? 그냥 일반 지주사가 아니라 내 실적을 가지고 있는 화학업종의 대표 업종, 대표주의 기준에서 흐름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오늘의 시장은 완전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무너졌지만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종목과 시장을 주도할 종목, 덜 빠진 종목이 가장 많이 간다는 거는 언제? 코로나19 때 3월 달에 그 똑같이 밀리는 것 같지만 IT는 덜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시장을 확 다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낙폭 과대주들도 가지만 덜 밀렸던 네이버가 그때부터 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죠. 지금의 기준에서 무조건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무조건 갖고 갈 수 없어요. 우리도 게임주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그냥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그냥 폭락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가. 근데 어떻게 대처할 건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노란톡에 오셔서 장중 내내 실시간으로 전략 들으시고 이렇게 유튜브 전략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같이 움직여서 오늘 같은 날 LG화학이다, 포스코다, 현대모비스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빨간불이 나오네 장중에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장 1% 빠져요. 어제 강세로 끝났어요. 그리고 1%뿐이 안 빠진다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일본은요. 그럼 충분히 다 반영된 거지. 미국 선물 다 돌려놨어요. 플러스까지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12월 15일에도 8월 말 10월 12월 15일에도 지금 이 시간에 채널 돌려봐 여기저기 돌려봐요. 뭐 시장은 깨질 거고요. 시장 저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종목 이런 거 보세요. 소형주 요만한 거 이상한 거 테마주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물량바지 되는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제로금리 거의 다 우리나라만 1%고 다 제로금리야. 아니 바닥금리에서 시장이 더 깨진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로금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기를 그만큼 부양한다는 거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언제 시장이 빠진 적이 있어요? 아우 거짓말쟁이들. 금리를 올리니까 호재입니다 하고 주가가 다 폭등을 했지. 금리를 내리는 순간 그냥 다 무너져 내렸지. 응? 기술주가 금리 올린다고 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기술주가? 이때는 기술주의 랠리가 아니었잖아요. 이때가 기술주 랠리 아닙니까? SF 영화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된 시점 2015년부터 해서 나스닥이 밀렸다고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해서 12월 19일까지 올린 그 금리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바닥금리까지 급격히 확 내려버린.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뭐 어쩌고 저쩌고요. 나스닥 볼까요? 2013년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5월 달에 얘기합니다. 2013년 5월에 테이퍼링을 얘기했다는 얘기야. 좀 그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자고. 뭐 수십 번 했나 테이퍼링을.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한 거예요. 이때 하겠다 얘기하고 2014년도에 지수가 빠졌어. 기술주가 올라갔지. 금리를 올리는 이 2015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 말까지 해서 시장이 올라갔지 빠졌나요? 와우 진짜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서 금리를 내려줬어. 2020년 3월에 금리 제로금리를 만들어줬어. 그러고 나서 유동성이 더 풀리니까 폭등 각도가 달라 각도가. 아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소형주, 잡주, 테마주에서 수익 좀 내보셨어요? 잠깐 수익 냈다가 눈 뜨고 뒤돌아보니까 어제 한국 BNC처럼 그냥 고점 대비 하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순간적으로 한 방에 그냥 40%가 빠져. 저점 대비 또 60% 올라. 이게 무슨 돗대기 시장인지 이게 무슨 뭐 그런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는 이때도 다 보여드렸잖아. 10년만 국채 금리 일봉 작년 연초부터 해서 1.3 넘어갈 때 난리 난 것처럼 방송 나와서 이런 표 하나 안 갖고 나오고 방송 나와서 악을 쓰고 지금 이 위치가 1.7이 이때 당시 위치인데 이때 1.7일 때는 오히려 시장이 강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월선 차트 한 번만 보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장중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3%까지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올릴 때 3%까지 올라왔어. 시장은요. 아까 보셨잖아. 폭등에 기술주가 조정받아 무슨 소리야. 기술주가 다 끌고 올라갔지. 2017년도에 1조 달러 처음 돌파했던 애플이 지금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무슨 실적주란 말이에요. 환율이요? 이런 내용들 지금 깊이 있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22시 30분에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리잖아. 오늘 장중에 교육해서 아까 올려드렸잖아요. 이 환율 부분 동그라미 쳐드린 이러한 부분의 중요도 지금 1,200원이 뭐 어쩌라고. 아니 1,200원에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외국인이 막대로 팔겠죠. 지금 외국인이 막대로 팔고 달러를 막 사서 막 그냥 환율이 막 깨지고 있나. 그럼 정부는 가만히 있고 우리나라만 바보 된 거야. 원화 가치가 막 훼손돼.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줄쳐드린 1,140원 전후 수준으로 다시 회귀가 된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우와 한국 주식 사야겠다. 그냥 지금 1,200원 주고 1달러 가지고 1,200원 바꾸면은 조금 있으면 1,140원까지 내려오겠네. 그럼 1,140원에 다시 1달러 사면 환차익이 60원 나네. 우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양방향의 해석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1,200원 막연하게 저기 미국이 긴축을 해 달러가 강세일 때 1,200원이 그 뭐 어쩌라고. 아무런 뭐 느낌도 감정도 없이 그냥 뭐 뭔 소린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들고만 있는 방송을 뭐 하려고 듣고 계세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거 야간에 어제도 교육해드렸고 오늘 22, 30분에 또 교육해드려요. 엔화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엔화 대비 달러의 흐름인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뭐 엄청난 강세를 띄고 있다. 오진말쟁이들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월선 차트 한 번만 보시라고.
요거 조금 요거 움직여갖고 와 달러가 너무 강세. 어쩌라고 달러가 이렇게 강세여도 시장은 폭등 내렸어. 제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능동적이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가시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윤정도 따라만 오시라는 얘기예요. 윤정도가 다 공부해서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언제 배워서 뭐 하버드 대학 가시려고? 미국 증시의 이 흐름 대비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유동성의 랠리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랠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요만큼 밀렸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요만큼 밀렸어. 나스닥도 사상 최대치 찍고 요만큼 밀렸는데 뭔 그렇게 힘들어. 유럽 마찬가지예요. 오늘 1% 밀리는 게 그게 뭐 어쩌라고. 일본 오늘 기준에서 2.8% 그 뭐 어떻게 작년 저점 수준까지 뭐 또 내려왔나 그러지도 않잖아. 유독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해. 그렇지만 누적적으로 따지면 비슷하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문제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 문제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 금리 올릴 때 이때 전기전자 업종 문제 됐습니까? 금리 올릴 때 오히려 시장 견인했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리 올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 금리 올릴 때 문제 있었어요? 시장 견인했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금리 올릴 때 뭐 문제 있어요? 없단 말이지. 삼성전자가 보세요. 2020년 3월에 여기죠 여기. 남들 단 어떤 종목이건 여기 다 깨고 내려왔단 말이야. 안 깨고 내려온 업종 자체가 없어요. IT뿐이 없어요. 바이오 쪽만 제약주만 여기서 안 깼는데 걔들은 여기서 깨고 내려가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종이 깨질 때 얘들만 안 깨고 덜 빠진 게 이렇게 가요. 지금 뭘 잡아놔야 돼 그러면? 지금 뭐 조정도 아닌 거야. 근데 심리가 위축돼 있죠. 그럼 지금 뭘 잡아놔야 되는 거야? 지금 막 폭락이 나오는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성장주들이라고 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았던 종목군들. 그들이 다시 돌려지려면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터지면서 올라가야 돼. 그게 안 된다면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우리도 있다니까 게임주. 과감히 잘라내고 환불을 도려내고 이러한 주도 업종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야 돼. 싫어요 그러면 싫으면 안 돼 그러면서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전자 업종이야 라고 하면서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성장주니까 얘네 조정받는다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무슨 성장주 거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는데. 코스닥 뭐 오늘 난리 났죠.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고요. 옥석 가리기.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올라가 순위가. 옥석 가리기.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 옥석 가리기. 실적이 되는 쪽의 기준에 옥석 가리기. LG전자 밀려 내려갔지만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 막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옥석 가리기. 이 전망치 실적 대비해서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 시간의 3분의 2를 시황에 할애를 해서 마케팅 요만큼도 없어. 종목 대박 났습니다도 없어. 어느 방송에 어느 노란톡을 들어가실 거예요? 아 대박 나셨죠? 아유 뭐 오늘 제가 이거 해드려. 그냥 막 그냥 정신 똑띠 챙기셔야 돼요. 응? 이렇게 웃으면서 왜? 시장 안 나쁘니까. 노란톡 오셔서요. 지금 자료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당장 내일 불기둥 쏟아져 나올 종목군들 잡아내셔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다. 혹은 나는 일상이 너무 바쁜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 낼 수 있는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 소개해 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공사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자, 거기에 참여 코드 3333까지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 노란톡방은 7시 50분까지만 문을 열어두니까요. 그 안에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초보 투자자들이 이 한 권으로 주식에 대한 기초 개념 완벽 마스터링할 수 있는 그런 윤정두 대표님의 특별한 기초 교육 자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초보 투자자가 좋은 종목 찾기란 정말 힘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정두 대표님이 엄선해서 고른 종목들 개장 전 그리고 장 중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퇴근 후에 빠르게 내일장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 저녁 10시 반에 열리는데요. 자, 그 링크가 방금 말씀드린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유되니까요. 자, 이 중에 나는 정말 하나라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새해에 이 노란톡방 아주 뜨거운데요. 자, 오늘도 어떤 분들 들어오셨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소영님 입성합니다. 웃음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인숙님, 프로필 사진에 이 선글라스가 굉장히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저랑 이름이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이 지현 하트 연성님 그리고 김지현님까지 저랑 이름이 같아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성민아님, 임대형님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부터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 아주 뜨거운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윤정두 대표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공사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윤정두 대표님의 특별한 기초교육 자료 받아가시고 그리고 엄선된 종목들 그리고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 받아가셔서 자, 그 누구보다 쉽고 편안하게 수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면 뭐가 좋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란톡에 오면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무슨 마케팅이 뭐가 필요 있어. 시장이 어려운데. 그럴 때는 뭐 시황에 대해서 제대로 읊어드립니다. 교육 제대로 잡아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실질적으로 빨개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을 잡아드리죠. 사실상 지금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 있는 안넷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오픈을 드려서 신년 초에 그러고 나서 10만 원 미만에서부터 그냥 쭉 뻗어 올라가서 12만 원대, 13만 원. 와우. 어찌됐든 개별 매매 기준이 되겠죠. 네오이즈 시가총액 1조 미만이지만 네오이즈 변동성 오늘 무지하게 깨졌어요. 우리는 뭐예요? 변동성 매매죠. 변동성만 나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추세 매매 기준에서의 하이닉스, 뭐 또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죠. 장중 기준에서는 장중대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계속 움직임 나오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나머지 LG그룹주들 오늘 뭐 안 무너지는 종목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어제 오늘 기준에 이런 흐름에서 주력주 위주에서의 흐름을 가져가도록 전략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 범위들도 전부 잡아가시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두 번째 거래일의 기준에서도 시가총액 3조 이상이에요. 2,300개 종목에서 3조 이상짜리 어찌하다 보니 IT가 4종목이나 됐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야. 지금 이 시장 기준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시장 분위기, 공포 분위기에 따르면 KCC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런 단기 수익 25%의 변동성을 만끽하고 나오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범위들의 종목군들의 전략, 수요일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심택도 차익실을 아주 주린이 달리자 선생님은 잘하셨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로보시스 같은 경우
이런 기준에서의 흐름들. 또 5일 목요일의 경우에 LG화학이 여기도 있네. LG화학이 어제부터 해서 어제도 급등, 오늘도 LG화학 그냥 급등. 기아, 삼성전자 상대적인 방어력. 어제도 네오이즈는 윗방향의 흐름이 나왔어요. 장중에 5% 이상 막. 한국 BNC는 뭐 25% 올랐죠. 그리고 나서 또 25% 깨져. 우리는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고점 정리 쫙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그 수익들을 만끽하고 행복해하고. LG화학 여기도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만끽하고 나서 결론은 목요일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수익 범위들 고맙습니다 하실 때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포스코, KB금융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왜?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닭살 돋았어. 소름 돋았어. 왜? 2,300개 종목에서 5개 종목 딱 꽂아드리는데 그중에서 포스코 난리가 났죠 오늘. 거기에 기아 시장 대비 강세, LG화학 쭉 올라가죠. 하이닉스 장중에 플러스 나오죠. 1%대까지. KB금융 상대적으로 덜 밀렸어. 개장 전에는요, 야간 교육 때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야간 교육 해드리고 새벽 5시에 올려드린 거예요. 응? 미국장 다 보고 새벽 5시에 올려드린 거야.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나 금요일 날도 소오름 돋을 정도의 종목을 끄집어내서 수익 잡아주세요. 소오름.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동적이셔야 소오름도 여러분들 종목으로 계좌에 들어가고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빠졌으면 대형주에서의 가격 반발력을 보셔야죠. 그만큼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대형주의 기준입니다. 오늘 동진세미컴 장중 변동성 일부 있었죠. 한국 BNC 장중 변동성 9%까지 움직였죠. 변동성 종목은 변동성 종목기를. 그리고 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그중에 LG화학, 포스코 목요일입니다. 개장 전에 노란톡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투매를 막아드리고 또 내동매매 막아드리고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 장중에 어제 야간에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교육 잡아드렸잖아.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자동차 업종. 장중에 또 CIS 어제 오늘 한국 BNC 그냥 어제 오늘 그냥 폭발적인 시세 그런 수익 범위들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이런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들을 가져가시죠. 시가 총액 11위까지 올랐어요. 10위 안에 들어와야지 포스코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8조인데. 토마토 선생님 또 다른 분들 전부 하이닉스, CIS 행복해요. 이 장에서 포스코도 움직여요. 포스코 감사. 개장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한국 BNC 어제랑 똑같아. 감사. 우와 감사. 윤종훈 대표님 때문에 IT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저 때문에 자신감이 아니라 그들의 실적 때문에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노란톡에 오셔야 되는데 이제 입장인원 30명도 안 남았어요. 100명 중에 이제 30명도 안 남았어요. 어느 노란톡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소형주 잡주에 물량바지 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형주에서 내 주력주 딱 채워놓고. 여러분들 원래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정상적인 매매를 하시자고. 정상적인 시장 방향 보시자고. 막연하게 시장 깨진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지도 마시고. 노란톡으로 빨리 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과 이 방송 시간 외에도 만나실 수 있도록 또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 이 스마트폰 하나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노란톡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 노란톡방 이제 입장 시간이 5분 뒤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 공사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린이 필독서 기초 교육 자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 새로운 주도주 전해드립니다. 자, 내일도 개장 전에 내일 당장 오를 것 같은 종목들 전해드리고요. 장중에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만 종목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이 퇴근 후에 내일장 전략 바로 세우실 수 있도록 자, 저녁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에 온라인 방송 진행되는데요. 그 링크가 노란톡방을 통해서만 공유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셔서 온라인 방송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도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부분을 다 넘겨버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부터 해서 하이닉스까지 싹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CIS가 변동이 상당했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의 흐름에서 3거래일째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어요. 오늘은 프로그램 수급까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면서의 흐름. 요 CIS에 어떤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2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는 된 것 같아요. 그죠? 거래만 수반되기를 원하시면 됩니다. 내일 장중에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근데 주력은 뭡니까? 이쪽은 비중을 채우더라도 요만큼만 채우는 거예요. 이제 막 1조 넘겼거든요. 그럼 주력은 뭡니까? 하나, 둘, 셋, 띵! LG화학이에요. LG화학에 대해서 22시 30분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형 윤정도만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에 윤정도만 검색하시면 나와요. 22시 30분에 교육 받으셔야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이 LG화학에 대해서 아니 외국계에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사실은 물적 분할에 대한 지주사 전환으로 인해서 와 이거 뭐 할인 요인 받은 그냥 확 그냥 물적 분할이 악재로 작용된 건 난 처음 봤어요. 2020년도죠. 2020년도 8월까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폭발적인 폭등 랠리 나온 이후에 그 이후의 흐름에서 2020년 8월 달에 고점 찍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9월 달에 물적 분할이 처음 나온 거예요. 2020년 9월에. 그래서 90만 원 가까이 하던 80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서 60만 원까지 순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죠. 다 같이 움직였어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차익 실현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60만 원에서 105만 원을 갑니다. 언제? 2021년 1월까지. 75%가 올라가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요. 그런 LG화학을 이 얘기하다가 벌써 시간 다 가버렸네. 요거 조금 이따 교육 다 해드릴 거예요. 요거. 물적 분할 때문에 할인받아야 된다. 주가가 못 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2020년도에 SK그룹주들이 IPO, 그룹사 IPO 때문에 그룹사 전체가 들썩들썩. 2021년도에 카카오 어마어마했죠. 지금 이거예요. LG화학의 위치가 이겁니다. 상승 형태형. 또 주봉상의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샛별형까지 이것까지 아시겠죠? 22시 30분에 제대로 교육받자고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이었습니다.